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서 서비스 디자이너가 되다. 오늘은 서비스를 바라보는 시각, 일반적인 시각에 대해서 알아볼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시리즈를 시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서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의식을 좀 바꿔보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한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신명적으로 문헌정보학과에 입학한 친구들이나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한 친구들의 거의 100%, 뭐 99점도 아니고 100% 도서관을 생각합니다. 뭐 좋죠. 자기 직장을 도서관 생각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도서관만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 문헌정보학과 나오면 도서관에만 가야 하고 사서만 되어야지. 사서라는 직업이 도서관에 종속된 직업이라고 전제했을 때 왜 사서는 도서관에서만 일해야지? 라는 의문이 들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이 꼭 도서관에만 해당되는 거야? 라는 의구심에서 이번 시리즈를 시작했어요. 물론 제 앞부분에서 쭉 그런 얘기들을 진행해 왔습니다만, 그게 그 도서관에 대한 애정이 너무 큰 것 같다는 거죠. 도서관 얘기만 나오면 귀를 쫑긋거리고 들으면서 도서관이 잘 되기를 기대하는데, 문제는 가끔 제가 그럼 사서는? 그 안에 있는 사서는 어떻다고? 그럼 그래서, 도서관에 당연히 사서가 있어야지 했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억지스러운 질문도 몇 개 하죠. 도서관에서 사서가 무슨 일을 하는데? 그때부터 난감해집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서만 할 수 있는 일이야? 넘어서서 지금 이 일들은 사서의 일이라기보다는 그냥 단순 행정에 불과한데, 도서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프로그램? 어떤 거? 그걸 왜 해? 결국 사서들이 가진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면서 일부 문헌정보학과는 다른 내용들을 막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사서의 역할이 뭐야? 우리가 말하는 분류 목록이 뭐지?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그 대단하다는 분류 목록조차도 우리가 배울 건 분류 목록을 배운 게 아니라 분류 규칙과 목록 규칙과 분류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미 정해진 분류 체계. 물론 역사도 배우죠. 분류란 말이야 하고 쭉 설명해주고 이론도 배우고 역사도 배우지만 오케이, 큰 한두 시간이고, 그 다음 우리가 필요한 것은 DDC고 KDC고 DDC와 KDC가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는데, 우리가 책을 하나 받으면 이 책을 그 분류번호 대역에 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지? 예전에는 기술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DDC도 뒤에 보면 3개지 붙어 나오고, 요즘 전산화된 구조에서는 키워드 몇 개만 치면 관련된 분류 몇 개를 보여주고, 기왕에 분류된 것들과 같은 류로 집어넣다 보니까 거의 회립적으로 정해지고, 그조차도 온라인 네트워킹 상에서는 중앙에서 좀 발빠른 사서가 하나를 분류하면 다 가져다 씁니다. 우리가 보면 분류 규칙도 제대로 안 쓰죠. 분류 번호가 6자리, 소수점이나 서너 자리씩 넘어가면 그걸 다 살릴 필요가 있니? 살릴 필요 없답니다. 왜? 색이 수억 건이 한 자리에 모였다면 분류번호를 세분화시켜서 계속 쪼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껏해야 10만 권, 50만 권, 100만 권, 일부 공공도서관들은 5, 6만 건 전후했는데 분류번호가 소수점이야 서너 자리 넘어가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적정하게 잘라낼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배웠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누군가가 분류해두면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 그게 진정 사서의 일일까? 그러다 보니까 사서들이 이제 각종 프로그램에 신경을 쓰게 되고, 프로그램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결국 고객과 직접, 이용자들과 직접 마주치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그 예전에 학생들이 독서지도 지원을 나가는 걸 봤습니다. 공공도서관에. 가서 뭐하니 했더니 전문 독서 지도사가 도서관에 오고, 그 사람이 독서 지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프로그램 보조로 일을 하고 온다는 거. 학생이가 그럴 수 있다 싶어서 그럼 뭘 배웠고 뭘 봤니? 독서 지도사가 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고 아이들과 만나서 노는 것들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열심히 독서 지도도 가르치는 교과서적인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국어 선생님이 할 수 있는 내용들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극단적인 반로가 저는 한 도시 한 책 읽기라고. 도서관이 다양한 책을 구축해 놓고는 이 도시는 이 책 읽기를 했어. 아니 우리가 말한 분류는 뭐고 우리가 말한 큐레이션은 뭡니까? 제가 오늘 할 얘기는 이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 우리의 가장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부분들은 이미 다 어떻게 보면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물론 일부 사서 선생님들은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런 일 때문에 많은 사서 선생님들이 편하게 살죠. 효율성 측면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예전에 유학 가서 공부하러 갔더니 거기 사서 선생님, 저 그 사서 선생님 정말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게 거의 없는 사서 선생님들도 걱정 안 하더군요. OCLC에 딱 들어가면 책이 웬만한 책은 다 분류되어 있습니다. 다 목록이 만들어져요. 그대로 다운받아서 쓰고 있더라고요. 뭐 그나마 그런 행정일도 필요하긴 하지만 결국 그러다 보니까 사사가 이제 목숨 거는 건 서비스인데 그 서비스도 우리가 배울 때는 이용자들의 레퍼런스 질문들, 인포메이션 서비스 지금 그 부분도 약하죠.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도서관에 있는 모든 벽면에 게시판을 최대한 활용하고 게시판을 활성화시켜라. 우리만 알고 있는 규정, 우리만 알고 있는 규칙,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공유할 수 있게끔 만들고, 공감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들 스스로가 그것에 인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라. 책을 신청하면 사줍니다. 심지어 서점에서 책을 들고 오면 돈을 지불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학교에서 배우는 수서는 뭐고, 응? 장석 기준, 장석 밸런싱 같은 얘기는 뭐고, 우린 그거 왜 배우지? 현장과 엄청 괴리돼 있고, 그 괴리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엄청 기술적인 데이터 과학이 어쩌고, 정보학이 어쩌고, 열심히 떠들지만, 실제 현장에서 가장 쉽게 부닥치는 건 뭐냐면 서비스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상냥하고, 싹싹하고, 저 사전세 참 친절해, 착해, 항상 밝어, 웃음도 많아. 그러자고 4년을 다녔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대체 서비스가 뭐지? 가서 친절하고, 얼굴만 잘 들이밀고, 웃고, 대답 잘해준다고 해서 다 안다는 얘기도 아니고, 모르면 이것저것 넘어가면서 알아다 주겠다 소리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용자들에게 신뢰를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만, 배경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왜 하는데? 그래서 한 달 내내 그런 서비스를 했다고 칩시다. 사서 선생님 모아놓고, 얻은 게 뭐니? 인간관계죠. 서로 착하고, 신뢰를 쌓고, 어느 이용자는 도서관을 자주 오니, 책을 많이 이용하니, 어떤 이용자는 너무 시끄럽니, 이런 얘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서비스라는 것이 딱 이용자 속에서, 관계 속에서 발현되어지는 거라는 그 발현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것들을 예상하고 어떤 것들이 읽혀지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말은 쉬워서 서비스 과학 얘기하지만 서비스 과학 얘기는 경영 이론입니다. 경영에서 나온 말입니다. 서비스가 단순히 사람을 맞대고 하는 내 개인적인 감정 노동이 아니라 그 행위 전반을 거친 얘기랍니다. 제가 가끔 마트를 가보면 수시로 자주 바뀌는 마트들이 있습니다. 아일 하나가 없어졌네? 아일 간격이 넓어졌네? 이 물건이 어디로 갔지?
굉장히 불친절합니다만 자주 바꾸기도 합니다. 왜 바꾸지? 나중에 갖고 막 그 물건이 갖고 있는 개념이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분류라는 막연한 개념 속에서 아주 어떻게 보면 확고하고 타이트한 개념 속에서 큐레이션이라는 개념으로 넘어가는 거죠. 두리뭉실하게 묶어지는. 아, 이 소스는 소스들끼리 모아두는 게 아니라 이건 생선 소스야. 차라리 생선 코너에 가 있는 게 좋아. 오, 소스하고 생선을 묶었네. 사람들이 관심을 더 끌 수도 있는 거네. 그럼 소스 코너는 없을까? 거기도 놓여있네. 근데 우린 분류는 어떻습니까? 책이 여러 권이지 않으니까 한 군데 배열해놓고 여기 써라. 제가 예전에 분류표를 DDC 20편은 21편인가 하여간 에디션을 쭉 바꾸는 작업을 하자 했더니 사서는 뭔가 열심히 공부해갖고 와서 불가능합니다. 왜? 이 분류체계가 좀 너무 심하게 바뀌어서 어떤 주제는 완전히 딴 데로 가 있어서 기존에 있는 체계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된 책은 자꾸 창고 속으로, 그러니까 폐가 공간으로 넣고 신책들만 중심으로 움직이기로 했으니까 안 맞는다면은 옛날 분류 코너에다가 목각으로 책을 하나 만들자. 분류번호 다른 거 써서 이 주제의 내용이 어디로 옮겨지고 있다라고 표시를 해주면 사람들이 가서 보고 저기도 그게 있네? 또 점차 시간이 지나면 그쪽에 있는 책들이 다 폐가로 들어가고 폐가로 들어가면 배열 자체도 등록순이라든가 입고순으로 바뀔 것이고 검색했을 때는 위치 정보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불편하지 않다. 그랬더니 결국 새 분류 체계를 쓰기로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나무로 판을 만들어서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그 기능을 안 하더군요. 저는 그런 게 서비스라고 봅니다. 아,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동선도 스스로 조정할 수 있게끔 이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서비스 과학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아, 동선을 어떻게 짜지? 일처리를 어떻게 하지? 이런 일은 묶어서 할까? 아, 이런 일은 조각내서 다른 사람에게 처리할 거 만약에 나올까? 공간을 바꿀까? 아니면 여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까? 그 변화는 어떻게 알려주지? 포함해서 이용자 관련된 모든 얘기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결국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용자 고객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편하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저 고객 중심에서 어떻게 일이 전개되는 게 편할까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영학에서 따지죠.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하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달라져야 하지? 넓게 말하면 우리가 도서관을 찾아오는 이용자만 고객이 아니라 조직 내에서는 사서도 하나의 이용자입니다. 저 사서들이 일을 하기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도서관을 구조화시키는 게 좋을까? 어떻게 일의 업무 분장을 시키는 게 좋을까? 제가 예전에 조직을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수서, 분류, 목록, 서비스를 한 사람이 다 하게끔 하고 특정 주제 영역으로 배치했습니다. 연령치대 사서가 여러 명 나와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나다 보면 고객과 친한 사서도 나오고 그 주제에 익숙해지는 사서가 나오겠죠. 웬걸? 한 1, 2년 지나니까 인사이동 해야겠다니. 아, 왜? 잘하고 있는데? 사서 한 자리도 만든다. 과장님들은 그게 자기 권력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의과대학 분관에서 일하던 친구를 데려와서 사회과학대학에 앉혀놓고 어떻게 의학을 공부할 수는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의학 분야 사람들과 만나서 많은 그 암묵지를 생성했어요. 사서를 다시 사회과학대학으로 보내서 이거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 전 이런 게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서 선생님들은 기술도 다 지금 무의미해졌어. 남아있는 거는 이용자 만나는 건데 그것도 인건비 따라서 사서도 몇 안 돼. 그나마 알바생들만 나와 있고 현장에 가서 사서를 만나긴 진짜 하늘의 별 따기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편할 수 있을지 모르죠. 아니, 사서 선생님은 그럽니다. 그 말은 행정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 차라리 알바생이 행정일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은 편하고 좋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몇 년 지나면 많은 고객들이 얘기할 겁니다. 사서 무슨 일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사서들은 도서관만 생각합니다. 도서관이 커져야 해. 책이 많아야 해. 사서는 이게 오늘 신세 한탄같이 되어버렸습니다만 우리가 서비스를 좀 새로운 시각에서 쳐다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전공이 뭡니까? 문헌정보하고 학문분류책에서도 지분할 데 없으니까 복합학이라고 넣어놨어. 이도 저도 아니란 얘기죠. 그걸 거꾸로 살리면 이것저것을 다 엮어서 우리의 독창적인 우리 학문을 구축할 수도 있구나. 서비스를 단순히 감정노동으로 치부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을 이제 우리 다 털렸다 라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그걸 다시 살려내고 우리의 감정노동을 하나의 경영하는 논리 속에서 시스템 공학 속에서 우리 것으로 환원시키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